이 전자전기공학은 두 개의 세계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쌍둥이 빌딩이에요. 뭐 뉴욕에 있는 거 하지 말고 페트로나스 빌딩,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그거라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빌딩이 있고 여기 브릿지가 하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있어요. 예. 전자공학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오른쪽 건물에 살아요. 예. 연결도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연결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페트로나스 빌딩은 브릿지가 하나지만 전자전기공학은 굉장히 많은 브릿지가 있고요. 심지어 브릿지 위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공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상당히 오른쪽 건물에 주로 있고, 예를 들면 서킷 하시는 분들은 왼쪽 건물에 있어요. 물성 하시는 분들, 소자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하나만 하시는 분들, 광소자 하나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화공관지, 물리학관지, 재료관지 구별이 잘 안 가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구별이 잘 가요.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여기 있죠? 보입니까, 여기? 어디 포항이에요, 그렇죠? 어디? 예. 우리가 어디 살고 있고, 저 멀리 요렇게 오면 말레이시아가 있고 여기 싱가포르죠. 적도 가까이죠. 저기에 뭐예요? 쿠알라룸푸르에 멋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북 서남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편의상 여기를 우측 타워, 이걸 좌측 타워라고 하고, 저는 예를 들면 우측 타워에 거주하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 어떤 수학적,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가? 이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가 뭐냐면 이 프로덕트가 또는 이 서킷이, 이 칩이, 이 제품이 뭐 어떤 했으면 좋을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에요. 기능 핵심은. 그런데 그 기능을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뭐예요? 논리적, 수학적인 어떤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때요?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해서 또는 막 섞어서 패럴렐 시리얼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을 어때요? 나중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네. 하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워낙 세분화되어 있는 발달하면은 세분화되잖아요. 전문성이 생기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오른쪽 건물 또는 동북쪽 건물에는 이 어떤 논리적, 수학적 기능을 연산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를 주로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수학자인가 저 사람은 싶을 정도로 특히 예를 들면 암호라든가 그렇죠? 오류 정정 부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학자에 매우 가까워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서남쪽 건물에는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드웨어, 프로덕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여기에 보면 브릿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 브릿지가 있죠. 예. 근데 실제로는 저 브릿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층에 있는 사람과 저층에 있는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거는 필요 없나요? 가서 올라가면 되죠. 하여튼 브릿지들이 막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브릿지 위에서 양쪽을 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 과목은 어떻다고요? 이 과목은 이 오른쪽 또는 동북쪽 타워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TV가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뜯었어요. PCB를 딱 보고 여기를 고치면 되겠네. 내가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들었더니 드디어 뭔가 능력이 생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블록도를 이제 앞으로 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AM 리시버, AM 라디오 리시버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이어그램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블록도라고 하죠.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라는 과목에서는 다 블록도 형식으로 배워요. 그리고 이 블록도에 보면은 어, 지금 요것도 요 블록에도 그게 에어리얼인데 안테나로 이렇게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블록들을 보면 대부분 들어가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블록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인풋 시그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가는 것을 아웃풋 시그널이라고 부를 텐데 인풋을 아웃풋으로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오퍼레이션을 해서 변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여러분 이미 수학 시간에 한 게 다 그런 거죠. 함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어떤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노테이션 많이 봤잖아요. 함수 f는 어때요? A function from R into R이라고 하죠. 리얼에서 리얼로의 함수이고 f는 그 다음에 x in x a member of R에 대해서 y는 f of x이고 이것도 R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input output relation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x제곱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매우 단순한 시스템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예를 들면 인풋이 어떤 스칼라죠. 변하지 않는 시간이 만약 시간에 대한 함수라면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거죠. 차차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보면 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 소문자로 써놨지만 보통 대문자로 쓰는데 RF 필터. RF는 Radio Frequency.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기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죠. 전자기파는 전파는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서 EM 웨이브의 특정한 주파수 대역, 주로 낮은 대역이죠. 그러니까 뭐 적외선보다 훨씬 낮은 그렇죠. 라디오 프리퀀시 필터. 필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뭔지는 알겠어요. 정수기에도 달려 있죠. 그렇죠? 뭔가 걸러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믹서인데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음향학을 하거나 아니면 음향 기기에서 믹서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소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섞는 거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더 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수들이 왜 그 레코딩 할 때 어때요? 어디 뭐 이렇게 방음실 같은 데 들어가서 헤드폰 쓰고는 앞에 마이크 놓고 막 녹음하잖아요. 왜 그래요? 연주를 미리 녹음해 놨죠. 그렇죠? 연주를 미리 녹음해 놓고 그 연주를 들려주는 거죠. 거기 맞춰서 부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실 연주는 이미 녹음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그 가수의 목소리만 녹음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발매를 하려면 두 개를 당연히 믹싱을 해서 예. 그 다음에 CD에 굽거나 MP3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때는 어때요? 두 개를 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믹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믹서는 어떤 기능이냐면 곱하기에 해당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곱셈기 어떻게 만드냐고 했잖아요. 아날로그 곱셈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곱셈이란 것은 매우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입력은 아무 시그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입력이 두 개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하나, 둘이죠. 이 믹서라는 것은 입력이 둘이고 출력이 하나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이 오실레이터라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사인, 코사인 웨이브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은 시그널인데 특정한 종류의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 믹서라는 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세요. 전자회로나.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IF 앰플리파이어 돼 있는데 이거는 intermediate, 그러니까 중간 주파수 증폭기. 그 앰플리파이어는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시간의 함수가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상수를 곱해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A가 1보다 크면 어때요? 증폭이 되겠죠. 맞아요? 소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소리라면. 이런 거를 이제 서킷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전자회로 시간에 들어가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증폭기와 관련된 걸 하죠. 맞습니까?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근데 이 과목에서는 그 트랜지스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요.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모델링해.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뭔가 필터링을 하고 뭔가를 곱해주고 뭔가를 증폭해주고 이거는 이제 사인파를 곱해주는 거고 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뭔가를 또 한대요. 이건 또 보면 내리는 거예요. 뭐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뭐 하면은 나중에 어때요? 전파에 실어 보낸 상대방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알겠어요? 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1900년대 초반에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죠. 지금은 여러분이 한국은 벤처의 시대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1900년대 초반 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벤처 캐피탈 전성 시대였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는 그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라는 정말 학문적으로는 성숙되지 못했던 어떤 열정 있는 엔지니어가 어때요? 이탈리아에서 펀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영국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펀딩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무선통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무선전신이었죠. 그렇죠?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공학 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이런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크게 건물이 2개 있고 그 브릿지에도 수없이 많은 브릿지가 있고 거기도 무수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 건물에는 어때요? 어떤 수학적 논리적 기능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가? 우리 인류에게. 그다음에 그 서남쪽 또는 왼쪽 건물에는 저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돌덩어리를 막 갈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반도체는 돌덩어리를 갈아서 만든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라디오는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상대가 듣죠.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겨요? 먼저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음파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 휴대폰의 어때요? 마이크로폰, 마이크죠. 마이크에 도달하죠. 그러면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하는 게 뭐예요? 아쿠스틱 시그널을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멤브레인이 흔들려 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조그만 전류의 흐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증폭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디지타이즈를 하죠. 예. 지금은 아날로그로 처리 안 하죠. 다 디지털로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고가의 장비들은 많이 그렇죠. 물론 초고가의 오디오 앰프들은 아직도 아날로그로만 되어 있죠. 진공관 이런 거 뭐 어둡게 해놓고 뭐 다 켜놓고 친구 불러놓고는 딱 하는데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소리가 막 들리는데 번쩍거리는 양이 그 소리 크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딱 보면 그렇죠. 무슨 뭐 공이 여러 개 붙는 그런 앰프가 놓여 있고 막 친구가 목에 힘이 팍 들어가 있고 이렇죠. 예. 어쨌거나 그런데 디지타이즈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 전파에 실어서 보내서 기지국으로 갔다가 기지국에서 또 어때요? 밑에 와이어드 망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기지국을 가서 거기서 또 전파로 쏘아주면은 또 그걸 받아서 그걸 어떻게 또 뭐 해주겠지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음성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은 분리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음성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 목에 이게 성대, 보컬 코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파이프에 막이 있어가지고 이게 열렸다 닫혔다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높은 소리를 낼 때는 빨리 열렸다 닫혔다 하고 낮은 소리를 낼 때는 천천히 하죠. 네.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공기의 그런 단속되는 흐름이 여러분 요 입에 도달하고 비강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 이빨, 혀 이런 걸 제어를 해가지고 어때요?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둘로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별한 필터링을 해요. 예, 수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시그널을 여러분이 만들어낸 소리를 다시 뭐예요? 요 보컬 코드가 하는 역할과 보컬 트랙트라고 해요. 이걸 전부. 보컬 트랙트가 하는 2개로 쪼갠 다음에 각각 압축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류 정정 부호를 넣어가지고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목소리는 매우 리던던트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은 예전에 3G 폰, 뭐 2G 폰 이럴 때는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하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람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소리까지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는 한 3kHz 정도까지만 있고 주요한 에너지 성분이 그 다음에 말했지만 어떤 특별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배경에 있는 소리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막 물이 막 흘러 내려가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거기 뭐 소리 좀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데 사람 목소리인 줄 알고 막 그걸 압축하려고 그러면 그 소리가 잘 압축이 되겠어요? 빗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그렇게 사람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대역폭을 가진 통신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그냥 디지타이즈해서 바로 그냥 오류 정정 부호 걸어가지고 보내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이스 오버 LTE 그러면 음질이 엄청나게 좋은 걸 알 거예요. 다른 종류의 보코더를 쓰거나 해서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어떤 수학적 논리적 기능을 어떤 연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놀랍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뭐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서.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오른쪽 건물 얘기고 왼쪽 건물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시노미 시스템이 통신, 제어, 신호 처리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쪽 사람들만을 위한 과목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왼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싱글 칩 하나에 AM 라디오 리시버 그리고 FM 라디오 리시버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왼쪽 건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죠? 이제 고등학교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소자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스위칭하게 만들까? 그렇죠? 스위칭할 때도 뭐 트랜지션이 굉장히 짧게 만들 수 없을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퀀텀 케미스트리 피직스 레벨에서 뭐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면 저게 잘 될까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빌딩에 있는 연구자들은 어떻게 보면 재료, 매트리얼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과도 비슷하고요. 매트리얼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과도 비슷하고 화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료 쪽의 물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전자전기공학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갖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훌륭한 커리어를 가질 수 있고 여러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